안녕하세요, 재미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있는 근육,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 어떤 근육들이 있고 또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어깨의 근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체의 근육들은 자기 혼자 작용을 하지 않아요. 혼자 작용을 하지 않고 주동근, 기랑근, 뭐 협력근 뭐 이런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한번 적으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주동근, 얘는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아고니스트. 근데 이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동하는 근육이다 해서 주동근이 되는 거죠. 팔이 제일 쉬우니까 얘를 좀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팔이 있잖아요. 이렇게 팔을 구부린 역할을 우리 이두근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두근이 오 해서 힘을 줘서 팔꿈치를 굴곡을 시키게 되죠. 근데 이때 이두근이 이렇게 주동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두근이랑 딱 반대에 위치한 애가 삼두입니다. 이렇게 삼두. 근데 이 삼두근은 이두근이랑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길항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길항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팔꿈치를 구부리는 건 이 이두근이 주동근이 되는 거고요. 이 뒤쪽에 있는 트라이셉스 삼두근이 길항근이 되는 거죠. 얘는 아고니스트랑 반대라고 해서 안타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팔꿈치를 제가 구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부리는 작용의 메인은 이두근이 수행을 해요. 구부리는 작용의 메인은 이두근이 수행을 하는데, 이때 이두근을 도와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얘를 완요골근이라고 하는데, 용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완요골근을 많이 쓰진 않으니까요. 완요골근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근육 있죠? 여기를 완요골근이라고 합니다. 브라키오 라디알리스라고 하죠. 어쨌든 이 완요골근이 메인은 아니지만 도와주게 돼요. 팔꿈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두근, 이렇게 했을 때는 완요골근, 이렇게 했을 때는 위팔근이라는 근육이 또 있거든요. 그 근육들이, 이 세 개의 근육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협력근이라고 부릅니다. 협력근, 시너지스트라고 불러요. 이 완요골근이나 아니면 이 위팔근을 시너지스트,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지스트, 협력근. 보통 요 정도만 아셔도 뭐 대충 대략적으로 응용을 조금만 하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요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얘는 어떤 걸 수행을 하겠구나, 이 근육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깨나 이 골반 주변을 이해를 할 때는 이 포스 커플이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시려면 이 포스 커플을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아요. 포스 커플, 힘, 커플, 짝. 그래서 바꿔서 짝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그냥 기억만 해놓으세요. 주동근, 움직이는 근육, 움직임을 주로 만드는 근육 주동근, 그거랑 반대되는 근육 길항근, 그리고 주동근을 도와주는 근육 협력근, 이렇게 근육의 역할이 대략적으로 나눠지고, 어깨를 이해하려면 같이 움직이는 단위가 되는 포스 커플, 짝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견갑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견갑골. 견갑골이 어딘지는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고랑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견갑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어깨를 구성하는 근육들이 견갑골에서 시작을 하거나 끝맺음을 하기 때문에 견갑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견갑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레이어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층으로. 자, 일단은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근육, 제가 방금 표시를 했죠. 여기가 이렇게 승모근이 있죠.
승모근은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승모근의 시작하는 위치는 이 후두골 있죠? 이 후두골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쫙 붙고 이쪽 앞쪽에 이제 쇄골까지도 붙습니다. 이 쇄골까지도 붙고 쇄골을 살짝 걸쳐도 붙어요. 그리고 이 견갑극이라고 하죠. 견갑골 가시에 붙고 나서 여론데 이렇게 살살살살 분질을 다 합니다. 조금씩 분질을 하고 이제 견갑극 아래에서도 붙어서 이렇게 쭉 마른 목골의 형상을 이루게 되죠. 양쪽을 하면 이렇게 마른 목골의 형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근육을 이해할 때 뭐 오리진 인설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작점 그리고 끝나는 점,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지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제가 승모근을 세 부위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시작점이 여기였고 아까 끝나는 위치가 여기였죠. 그러면 상부에 있는 승모근은 이렇게 얘를 올리고 살짝 넣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부에 있는 승모근은 시작점이 이제 여기고 끝난 지점이 여기잖아요. 시작점으로 끝난 지점을 당겨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뼈 내밈이 아니라 이렇게 드림시키는, 리트랙션 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또 하게 됩니다. 리트랙션 시키는 역할은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이 모두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부 승모근이 있죠. 하부 승모근은 여기 이렇게 붙어요. 여기 이렇게 붙고 끝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되겠죠. 하부, 중부, 얘는 상부. 그래서 얘는 견갑골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린다기보다는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고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견갑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제 상방회전. 글씨가 죄송합니다. 상방회전 되면 대략 한 요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 하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끌게 되니까 이 비슷한 모양을 만들게 돼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지어보면은 얘를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끌잖아요. 이렇게 끌죠. 이렇게 끌게 되면은 되게 웃기게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려가지만 상방 회전되는 움직임으로 움직여지게 돼요. 견갑골의 움직임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자꾸 어려운 거해서 죄송하긴 한데, 대략 이렇게 직각삼각형처럼 생겼고 이렇게 견갑극이 있죠. 뭐 여기 이제 팔 붙는 데가 있을 거고요. 팔 붙는 데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올라가는 걸 엘리베이션, 올림이라고 합니다. 올림.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디프레션. 글씨는 이해해 주세요. 자, 내림입니다. 내림.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걸 이제 내민다고 해서 프로트랙션이라고 불러요. 프로트랙션. 글씨 죄송해요. 트랙션. 내밈. 그리고 내밈이고요. 이렇게 들어놓는 거를 드림이라고 합니다. 드림, 리트랙션. 프로 앞으로, 리 뒤로, 리 다시 트랙션 시킨다. 리트랙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네 가지인데 회전하는 움직임들이 몇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그 몇 가지 덧붙여지는 움직임들이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이해만 살짝 하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방회전,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하방회전. 자, 영어로는 upward rotation. 제가 영어 발음을 굴리는 건 이해해 주세요. 가끔씩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굴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운워드 로테이션,
하방 회전은 다운워드 로테이션. 자꾸 이렇게 굴리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자, 다운워드 로테이션. 요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참 좋겠는데, 한 가지 개념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똑띠 띄잖아요? 그럼 요렇게, 지금 옆에서 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앞에서 봤을 땐 이렇고요.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되는데, 자, 앞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했던 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건 엘리베이션, 밑으로 가는 건 디프레션, 이렇게 가는 건 프로트랙션, 내밈, 이렇게 가는 건 리트랙션, 드림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방회전, 업워드 로테이션, 이렇게 가는 건 하방회전,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서 본 거를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 골반이랑 어깨의 견갑대가 굉장히 비슷한데, 그 견갑골이랑 골반에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도는 걸 안테리어 틸팅이라고 하죠. 안테리어 틸트라고 하죠. 틸트. L은 좀 강조하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가는 걸 포스테리어 틸트라고 해요. 어렵죠?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안테리어라는 건 앞이란 뜻이에요. 앞. 틸트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앞 돌림. 포스테리어라는 건 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 돌림. 외우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해만 해두세요. 좀 이따 제가 포스 커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얘네들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승모근을 하다가 저희가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하부 승모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보니까 이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랑 업워드 로테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만 됐어요. 얘가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다운워드를 시킬 거라고, 그리고 디프레션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디프레션을 시킵니다. 내리긴 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내리긴 해요. 근데 내리면서 업워드 로테이션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승모근이 좀 중요해서 제가 길게 했고요. 나머지 근육들은 지금처럼 길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모근을 없애볼게요.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보이게 되는데, 어깨에 관련된 근육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어깨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어깨뽕의 근육 이름은 삼각근이죠. 삼각근. 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후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옆면, 중면, 우리 어깨뽕 키울 때 가장 열심히 하는 사이드 레터럴 라이즈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성이 되는 근육이죠. 그리고 앞을 봤을 때 중면, 그리고 전면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얘네들이 닿는 지점은 다 똑같아요. 델토이드 튜버로시트라고 하는 삼각근 조면에 붙고요. 시작한 위치도 위에서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중면, 후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초적인 역할, 팔을 옆으로 벌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벌린다는 걸 외전, abduction이라고 하거든요. 어깨의 외전 근육이다.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 라이즈가 가장 기본적인 삼각근 운동이 되는 거고요. 전면 삼각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앞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옆으로 올릴 때도 약간은 활성이 되고요. 가장 많이 활성이 되는 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가 시작, 얘가 끝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짧아지면 이렇게 올립니다. 이 어깨 관절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걸 어깨 굴곡, 숄더 플렉션이라고 해요. 뭐 굽힘이라고도 하죠, 신용으로는. 자, 그래서 전면부의 메인적인 역할은 어깨를 굽히는 역할이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돌리는 역할도 조금씩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전면부는 약간 안쪽으로 돌리는 역할, 그리고
중부는 없겠죠. 후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 여기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끌게 되겠죠. 그래서 어깨를 뒤로 이렇게 빼는 역할이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당기는 역할, 이 팔을 뒤쪽으로 당기는 거, 이걸 이제 호라이전탈 abduction, 어덕션, abduction이라고 해서 가로 벌림이라고 해요. 가로 벌림이라고 하는데 가로 모음, 가로 벌림이라고 합니다. 호라이전탈 어덕션, 호라이전탈 abduction. 이 호라이전탈 abduction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 후면에 있는 근육이요. 거기다가 전면부가 안쪽으로 내회전을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후면부는 약간의 외회전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외회전을 시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크게 외회전하는 근육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근의 외회전하는 능력은 어깨에서는 꽤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힘을 줘서 외회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수행을 할 때 삼각근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삼각근, 어깨 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삼각근을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러면 삼각근을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좀 몸이 많이 볼품 없어지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활에서는 삼각근도 중요하지만 삼각근이 잘 활성이 되게, 잘 움직일 수 있게, 삼각근이 힘을 잘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들을 강화시키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거는 제가 제일 애증의 관계인 요 근육입니다. 요 근육을 여러분 견갑거근이라고 해요. 견갑거근, 리베이터, 스카플라, 리베이터, 엘레베이션 기억하세요. 엘레베이션, 어깨를 올리는 걸 제가 엘레베이션, 내리는 걸 디프레션이라고 했죠. 리베이터니까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견갑거근이잖아요. 견갑을 올린다, 올릴 거자 써서 올리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붙는 지점이 되게 웃겨요. 살짝 떼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견갑거근이 여기 붙어요. 여기를 이제 척추뼈의 가시돌기라고 하는데 이게 척추뼈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경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지금 주행 방향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시작 인설션 부위거든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그냥 딸려와서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되면 좋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부 승모근은 디프레션을 시키면서 어버드 로테이션을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는 반대예요. 얘는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시키면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왜냐면 이렇게 당겨가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던 얘가 이렇게 당겨지니까 이런 식으로 당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움직였다. 어버드 로테이션은 요렇게고요. 다운워드 로테이션은 요렇게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션을 시키면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키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어진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올리는 거 중요해. 근데 얘가 지금 통과한 위치 한번 보실래요? 목을 다 통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뻐근하거나 아니면 두통이 생긴다거나, 왜냐면 경추 1, 2, 3, 4번에 붙으면 이 연관통으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얘가 뭉쳤을 때 두통이 생기거나 목이 뻐근하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얘가 강해졌을 때요. 왜냐면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오히려 처진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상부 승모근 약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견갑거근을 대신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견갑거근 같은 경우에는 호흡 보조근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거칠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시수축을 하고 계신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견갑거근은 요런 근육이었고요. 이제 견갑거근 지워야죠. 우리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능형근입니다. 능형근은 이제 오리진 인설션만 보시면 답이 나와요. 능형근 시작, 끝남. 그럼 시작 위치로 끝나는 위치를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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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들은 리트랙션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견갑골을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냥 당기는 게 아니겠죠. 섬유 방향이 이렇게니까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야, 어깨 펴고 다녀 할 때, 요럴 때 어깨를 리트랙션 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리트랙션 시키는 근육이 제가 말씀드린 근육 중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니까 승모근이거든요. 승모근 상부, 중부, 하부 섬유가 모두 리트랙션을 시키는 역할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특히나 승모근의 이 중부 섬유, 요 중부 섬유가 특히나 리트랙션을 메인으로 많이 시키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왜 그 저번 주인가 파이터 추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승모근으로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막 잡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어마무시한 근육을 가지신 분들은 이 중부 승모근이 엄청나게 두꺼우시고 많이 발달이 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시작점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능형근이 이렇게 여러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얘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 롬보이드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롬보이드 마이너. 롬보이드가 능형근이거든요. 롬보이드 마이너. 그리고 이 큰 애를 롬보이드 마이너니까 얘는 메이저가 되고요. 얘가 이 롬보이드 마이너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척추뼈에 걸쳐 있어요. C7, T1의 가시돌기라는 데 붙습니다. 가시돌기라는 데 붙고 얘네들은 이제 T1이잖아요. T2부터 3, 4, 5, T5 라인까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점이고 끝난 위치는 이 견갑골의 내측면, 메디알 보더라고 부르는 내측면에 붙게 됩니다. 능형근의 주된 역할은 견갑골을 드림시키는 거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드림시키는 게 아니라 방향 자체가 약간 요렇게 가선으로 되어 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얘도 약간의 다운워드 로테이터로 작용을 합니다. 업워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얘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으니까 대충 뭐 언젠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능형근도 걷어냈습니다. 능형근을 걷어내고 나면 세라터스 포스테리어가 보이는데 얘는 지금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척추에 붙는 근육들은 척추 파트를 할 때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고 이제 견갑골에 붙는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로테이터 커프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로테이터 커프, 로테이터 커프, 회전 근개라는 건데 로테이터 커프는 이 회전 근개는 4개가 있어요. 4개의 회전 근개가 있는데 얘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고락을 말씀을 드릴 때 경관절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어깨 관절은 모빌리티, 움직임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안정성을 극도로 낮췄어요. 그래서 관절낭은 관절을 싸고 있긴 하지만 얘들을 보태주는 인대들이 굉장히 적고요. 그 인대들을 보조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로테이터 커프, 회전 근개입니다. 4개입니다, 4개. 이 4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재활하는 사람은 이 로테이터 커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 여기 통과해가지고 요렇게 붙는 애거든요. 요렇게 붙는데 얘를
이 가시뼈 위에 있다 그래서 극상근이라고 부릅니다. 요 극상 위에 있으니까 극상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도 똑같아요. 수프라 위에 스피나터스 가시 위에 있다. 수프라 스피나터스. 밑에도 근육이 있네요. 그럼 얘는 극하근이겠죠. 극하근 인프라는 아래 스피나터스 인프라 스피나터스 수프라 스피나터스. 일단 얘네 두 개는 회전근개 4개 중에 2개예요. 작용이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붙는 점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얘를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이 벌사를 지워보면요, 이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벌사인데 활액망을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고락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레이터 튜버클입니다. 대결절 크다는 결절이다. 상완골에 있는 크다는 결절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작점이 이 견갑골, 극상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시작을 해서 요 아래를 통과를 하고 요렇게 붙고요. 극하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시작을 해서 요렇게 붙습니다. 요렇게 붙어요. 보면은 이 관절을 요렇게 통과를 하죠. 얘네들을요, 위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극상근이 시작점이 여기고 닿는 점이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렇게 끌어당기면 팔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외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간 얘가 이렇게 뒤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살짝 외회전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뭐 어깨 제어할 때 우리가 밴드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시키게 되죠. 그게 요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데, 왜냐면 제가 방금 지워버리긴 했는데 원래 이 부분에 활액망, 벌사란 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극상근이나 이 어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충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될 때 가장 많이 파열이 되는 근육이 바로 극상근이 되는 거예요. 팔을 올릴 때 이 부분이, 이 극상근의 힘줄이 구두텅 찝히게 되니까 그때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회전근개가 살짝 찢기고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극하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 어깨를 외회전, 바깥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비슷한 근육으로 이제 얘네들을 좀 지워보면요, 이 견갑골의 이 바깥쪽 면에서 붙는 근육이 있죠. 요 근육도 있고요, 요 근육도 있어요. 얘는 소원근이라고 불러요. 테레스 마이너가 있으니까 메이저도 있겠죠. 얘가 바로 테레스 메이저입니다. 지금은 제가 회전근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소원근, 테레스 마이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얘가 시작점이 여기고 끝나는 지점이 여기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레이터 튜버클이라고 말씀드렸죠. 대결절, 얘도 대결절에 붙는 거예요. 시작, 끝. 시작 위치로 끝나는 위치를 옮긴다. 얘도 외회전을 시키고 약간 좀 갔을 때 신전시키는 역할까지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어깨 주변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얘도 로테이터 커프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로테이터 커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근육입니다. 이 서브스카폴라리스라는 근육인데 견갑하근이라고 해요. 견갑하근. 얘는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잘 안 보이죠? 뒤에서 봤을 때도 잘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 뼈 안쪽에 붙어서 그래요. 진짜 안쪽에 있죠. 여기를 뭐다? 견갑하근이다. 서브 스카플라 리스. 떠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더 써봤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렇게 붙어요. 이렇게 진짜 넓게 붙죠. 이렇게 넓게 붙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붙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큰 결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큰 결절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작은 결절입니다. 작은 결절이라고 해서 소결절이라고 부르죠. 우리 고락할 때 다 했었죠? 레서 튜버클, 소결절. 이렇게 붙다 보니까 자 시작 위치가 여기요. 끝난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시작 위치로 끝난 위치를 당긴다.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는 근육이고 제가 검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리프트 오프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뒷짐을 지고 올렸을 때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일하게 로테이터 커프 중에 인터널 로테이션 안쪽 내측 회전을 시키는 애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가장 내측에 있어서 견갑골의 위치 유지에도 꽤 도움을 많이 주게 돼요. 또 견갑하근이 두 번째로 손상을 잘 입는 근육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안쪽에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찝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견갑하근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로테이터 커프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터 커프는 총 4개의 종류가 있었고요. 극 위로, 가시 위로 지나가는 극상근, 그 아래에 있는 극하근, 가시 아래에 있는, 그리고 그 옆으로 붙는 이 견갑골 외측 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소완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했었던 정말 안쪽에 있어서 찾기도 어렵고 보기도 힘든 견갑하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은 글러브처럼 우리 상완골두를 이렇게 쫙 감싸서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죠? 어깨가 진짜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죠. 4가지 근육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팩토랄리스 메이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성이 되는 대흉근입니다. 대흉근은 진짜 커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약간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붙는 애고, 이 붙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그때 제가 결절이 있고 작은 결절이 있죠. 대결절, 소결절 사이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이 홈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를 결절 사이 고랑, 결절 사이에 고랑이 펴져 있네 해서 결절 사이 고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결절 사이 고랑에 팩토럴리스 메이저, 대흉근이 붙게 되는 겁니다.